2025년 11월 서울 어느 상담센터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4살. 상담 심리사로 일한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내담자와의 상담을 마치고 조용한 오후 시간. 빗소리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의 책상 옆 서랍 깊은 곳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3년 전 한 남자가 남긴 편지. 윤서 씨는 비가 오는 날이면 그 편지를 꺼내 읽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서랍을 열고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윤서 씨는 편지를 펼치지 않고 그저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2002년 겨울, 22살의 자신을, 그리고 그 남자를, 도훈 씨를. 비 오는 날이면 윤서 씨는 지금도 그때로 돌아갑니다. 2002년 12월, 서울 변두리의 24시간 편의점.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밖에서는 눈이 섞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지만 윤서 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2살의 윤서 씨는 카운터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야간 알바를 시작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지 1년. 동생 학비와 엄마 병원비 때문에 윤서 씨의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축제 얘기를 했지만 윤서 씨는 시급 계산만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긴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윤서 씨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가 내리면 더 외로웠습니다. 젖은 도로에 네온 사인이 번지고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윤서 씨에게는 먼 얘기였습니다. 밤새 일하고 낮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연애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윤서 씨는 카운터에 팔을 괴고 있었습니다.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졸면 안 됐습니다. 윤서 씨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칭 하는 센서음과 함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윤서 씨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검은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서 씨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키는 큰 편이었습니다. 180cm는 넘어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무표정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윤서 씨는 왠지 모르게 그 남자를 계속 보게 됐습니다. 남자는 냉장고 문을 열고 캔커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산대로 왔습니다. 윤서 씨가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삐 하는 소리. 1,500원입니다. 윤서 씨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카드를 꺼내 윤서 씨에게 건넸습니다. 윤서 씨가 카드를 받는 순간 남자의 손이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놀랄 만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을 만진 것처럼. 윤서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긋고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서 씨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검은 우산이 다시 펼쳐지고 남자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마치 어디 가기 싫은 사람처럼. 윤서 씨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아직도 그 차가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추운가 보다. 윤서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피곤해 보이던 눈빛, 느린 걸음, 차가운 손. 일주일 뒤 다시 비가 왔습니다. 윤서 씨는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칭, 센서음이 들렸습니다. 윤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저번에 왔던 바로 그 남자. 똑같은 검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검은 코트, 똑같이 무표정한 얼굴. 남자는 다시 냉장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캔커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윤서 씨는 계산을 했습니다. 역시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윤서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연이겠지. 하지만 다음 주에도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또 왔습니다. 똑같은 시각 새벽 1시쯤. 똑같은 물건. 캔커피 하나. 윤서 씨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비가 왔습니다. 남자는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윤서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 오는 날만 여기 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그 남자는 나타났습니다. 항상 같은 시각, 항상 같은 물건, 그리고 항상 혼자였습니다. 윤서 씨는 어느새 그 남자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비 소식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도 올까? 윤서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나타나면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마치 약속을 지킨 것처럼. 윤서 씨는 남자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왜 비 오는 날만 올까? 왜 항상 혼자일까? 왜 말이 없을까?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계산만 하고 남자는 나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2003년 2월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거의 물에 잠길 지경이었습니다. 윤서 씨는 창밖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못 오겠지. 이런 날 누가 나와. 하지만 새벽 1시 10분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윤서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산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에 살이 뒤집혀 있고 천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비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코트도 흠뻑 젖었고 운동화에서는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는 부러진 우산을 한쪽 구석에 세워두고 천천히 냉장고로 갔습니다. 캔커피를 꺼내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걸음이 평소보다 더 느렸습니다. 윤서 씨는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윤서 씨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처음으로 윤서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 씨는 창고 옆 탈의실로 뛰어갔습니다. 자신의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접이식 우산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던 우산.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가방에만 넣어뒀던 우산. 윤서 씨는 카운터로 돌아와서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남자가 우산을 보더니 윤서 씨를 쳐다봤습니다. 거절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윤서 씨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 어차피 차 타고 가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가시면 감기 걸리세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서 씨는 걸어서 30분 거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이 비 속에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산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윤서 씨는 그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꼭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천천히 주셔도 돼요. 윤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윤서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빗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천둥도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도훈입니다. 이도훈. 저는 정윤서예요. 도훈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서 씨, 정말 감사합니다. 도훈 씨는 윤서 씨의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윤서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훈 씨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 그의 뒷모습. 윤서 씨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봤습니다. 그날 아침 윤서 씨는 집까지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윤서 씨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도훈 씨, 이도훈.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일주일 뒤 도훈 씨가 다시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도훈 씨는 윤서 씨의 우산을 깨끗하게 접어서 돌려줬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갔습니다. 감사했어요. 다행이네요.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도훈 씨가 평소처럼 캔커피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계산하고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캔커피를 든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기다렸습니다. 도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오늘 밤새 온다고 하던데요. 그렇군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도훈 씨는 그날 5분 정도 더 있다가 나갔습니다. 윤서 씨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2월, 3월, 4월 비 오는 날마다 도훈 씨와 윤서 씨는 조금씩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그 다음엔 편의점에 새로 들어온 신제품 이야기, 그리고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도훈 씨가 물었습니다. 윤서 씨는 학생이세요? 아니요. 원래는 대학 가려고 했는데. 윤서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동생도 있고 엄마도 아프시고 그래서 일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도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됐다거나 힘들겠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윤서 씨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괜한 위로보다는 그저 들어주는 것이. 도훈 씨는 뭐 하세요? 윤서 씨가 물었습니다. 도훈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캔커피를 쥔 채 멈췄습니다. 윤서 씨는 도훈 씨의 표정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아, 많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치료 중이에요. 도훈 씨의 대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윤서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훈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으니까요. 윤서 씨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도훈 씨는 음악 좋아하세요? 맨날 이어폰 끼고 계시던데요. 도훈 씨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네. 재즈 좋아해요. 빗소리랑 잘 어울려서. 재즈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다음에 CD 하나 빌려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요? 고마워요. 도훈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비 오는 날마다 만났습니다. 2003년 봄비가 내리는 날마다 도훈 씨는 왔습니다. 어느 날 도훈 씨가 약속대로 CD를 가져왔습니다. 빌 에반스 트리오의 월츠4 데뷔. 윤서 씨는 그 CD를 받아서 집에서 들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빗소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윤서 씨는 그 음악을 들으며 도훈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5월 어느 날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가 퇴근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침 7시 도훈 씨는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어쩐 일이세요? 윤서 씨 퇴근 시간을 기다렸어요.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같이 조금 걸을까요? 도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좋아요. 도훈 씨가 우산을 폈습니다. 윤서 씨는 도훈 씨 옆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 아래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조용히 내렸습니다. 아침이었지만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차가 지나갔지만 대부분 조용했습니다. 도훈 씨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윤서 씨는 그 속도에 맞췄습니다. 가끔 도훈 씨가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모른 척 했습니다. 윤서 씨는 꿈이 뭐였어요? 대학 가서 뭐 하고 싶으셨어요? 도훈 씨가 물었습니다. 윤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담사요. 심리 상담사.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싶었어요. 힘든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주는 거요. 멋진 꿈이네요. 이제는 그냥 꿈일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아니에요.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꼭 하세요. 윤서 씨 같은 사람이 공부하면 정말 좋은 상담사가 될 것 같아요. 윤서 씨는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니까. 윤서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아팠고, 동생은 어렸습니다. 윤서 씨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달랐습니다. 도훈 씨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윤서 씨가 물었습니다. 도훈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저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평범하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친구 만나고, 그런 거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요. 윤서 씨는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꿈이라니. 그런데 왜 못하셨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서요. 도훈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윤서 씨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도훈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산 없는 날이 제일 부럽네요. 우산 없는 날이요? 네. 비 안 오는 날도 이렇게 걷고 싶다는 뜻이에요. 윤서 씨랑. 윤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훈 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슬펐습니다. 윤서 씨는 도훈 씨를 봤습니다. 도훈 씨는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 우리 비 안 오는 날도 산책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 안 돼요? 도훈 씨가 윤서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슬프게 웃었습니다. 윤서 씨는 착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안 착해요. 아니에요.
정말 착해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도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걸었습니다. 윤서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윤서 씨는 집 앞에서 도훈 씨와 헤어졌습니다.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윤서 씨, 고마웠어요, 오늘. 저도 좋았어요. 다음에 또 걸어요. 네. 비 오는 날에. 도훈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윤서 씨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채 천천히 걸어가는 도훈 씨.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도훈 씨는 왔습니다. 그리고 윤서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편의점에서, 때로는 우산 아래를 걸으며 윤서 씨는 도훈 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6월 중순부터 윤서 씨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훈 씨의 얼굴이 조금씩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걸음도 조금씩 더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까지 오는데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도훈 씨는 여전히 자기 이야기를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슬쩍 피했습니다. 직업 이야기도 애매하게 넘겼습니다. 다만 가끔 병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병실에서 읽었던 책인데 괜찮더라고요. 도훈 씨가 입원하셨었어요? 아, 아니요. 면회 가서 본 거예요. 누구 면회요? 친구요. 도훈 씨의 대답은 항상 그랬습니다. 애매했습니다. 윤서 씨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훈 씨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계산할 때마다, 카드를 건넬 때마다 마치 체온이 없는 사람처럼 6월 말쯤부터는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윤서 씨는 걱정됐습니다. 7월 어느 날 윤서 씨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도훈 씨, 손이 되게 차가운데 괜찮으세요? 병원 다니세요? 도훈 씨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요. 오래된 문제예요. 그럼 치료는 받으세요? 네. 받고 있어요. 큰 병원에서. 심각한 거예요? 도훈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윤서 씨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윤서 씨는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도훈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고 걸음도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무서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8월 중순,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윤서 씨는 벌써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오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도훈 씨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걸음이 훨씬 느렸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서 씨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도훈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도훈 씨는 평소처럼 냉장고로 갔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캔커피를 꺼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산대로 오는 걸음이 너무 천천히였습니다. 윤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훈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도훈 씨가 카드를 건네는 대신 윤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 씨가 놀라서 도훈 씨를 봤습니다. 도훈 씨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꼭 잡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네, 고마웠어요. 정말로. 도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 씨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윤서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고. 도훈 씨, 윤서 씨는 제게 선물이었어요. 비 오는 날의 선물. 도훈 씨가 윤서 씨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윤서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도훈 씨, 다음 주에도 오시죠? 윤서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비가 오면요. 약속이에요. 꼭 오세요. 노력할게요. 도훈 씨는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검은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서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훈 씨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서 씨는 그날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는 느낌. 일주일 뒤 비가 왔습니다. 윤서 씨는 편의점에 앉아 도훈 씨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하지만 도훈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윤서 씨는 계속 자동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오겠지. 윤서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비가 왔지만 도훈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비가 올 때마다 윤서 씨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윤서 씨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병이 악화된 건 아닐까? 하지만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집 주소도 몰랐습니다. 그저 비 오는 날마다 편의점에 오는 남자. 이도훈.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윤서 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윤서 씨는 편의점 앞에 나가서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도훈 씨가 걸어오던 그 길을.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시끄러웠습니다. 윤서 씨는 그날 밤 편의점 앞에서 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도훈 씨가 보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손도 조용한 목소리도 희미한 미소도 모두 보고 싶었습니다. 9월 말 어느 날 편의점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윤서 씨 앞으로 온 택배였습니다. 윤서 씨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우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접이식 검은 우산. 도훈 씨가 늘 들고 다니던 바로 그 우산이었습니다. 윤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우산 밑에는 하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천천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훈 씨의 편지였습니다. 윤서 씨는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윤서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 번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 씨한테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제가 윤서 씨를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2002년 12월 병원에서 나와 무작정 걷다가 그 편의점을 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죠. 그날 밤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윤서 씨의 얼굴을 봤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투병 중이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심장병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병이죠. 약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몸이었죠. 그래서 비 오는 날만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혹시 길에서 쓰러지면 민폐가 될까봐, 혹시 누가 알까봐 저는 아무도 모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를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윤서 씨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윤서 씨 웃는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게는 큰 위로였어요. 살아야 할 이유였어요. 윤서 씨가 우산을 빌려줬을 때 저는 울 뻔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름을 물어봤을 때도요. 저를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함께 우산 아래를 걸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윤서 씨가 제 느린 걸음에 맞춰주셨죠. 숨이 차도 다리가 떨려도 윤서 씨 옆에서 걷는 게 좋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를 좋아하게 될수록 무서웠습니다. 이 편의점까지 걸어오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윤서 씨를 보고 싶어서 억지로라도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날 윤서 씨 손을 잡았을 때 제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알고 있어요. 그게 제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은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며칠 뒤 서울대병원에 입원합니다. 심장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언제 수술할지는 모릅니다. 기증자가 나타나야 하니까요. 빠르면 몇 달, 늦으면 몇 년, 혹은 평생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편의점에 갈 수 없습니다. 윤서 씨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게 너무 슬픕니다. 수술이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률은 반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성공하면 다시 윤서 씨를 만날 수 있을지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윤서 씨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다는 것. 비 오는 밤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윤서 씨와 나눈 이야기들. 우산 아래 함께 걸었던 짧은 산책.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윤서 씨, 꼭 대학에 가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윤서 씨 같은 사람이 상담사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저처럼요. 윤서 씨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윤서 씨 기억 속에 비 오는 날의 남자로 남고 싶습니다. 편의점에 오던 그 남자, 캔커피를 사던 그 남자, 검은 우산을 든 그 남자,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우산은 제가 윤서 씨께 드리고 싶었어요. 비 오는 날 윤서 씨가 이 우산을 쓰면 저도 함께 걷는 기분일 것 같아서요. 함께 있는 것처럼요. 윤서 씨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비 오는 날이 외롭지 않게 해줘서,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줘서, 비 오는 날이면 저를 가끔 떠올려 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도훈 드림. 윤서 씨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훈 씨의 차가운 손, 느린 걸음, 피곤한 얼굴,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윤서 씨는 검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도훈 씨가 옆에 있는 것처럼.
편의점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윤서 씨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도훈 씨 꼭 살아요. 꼭 수술 성공하세요. 그래서 다시 만나요. 비 안 오는 날에도 함께 걸어요. 약속이에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2024년 11월 윤서 씨는 편지를 접어서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윤서 씨는 도훈 씨의 말대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2005년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엄마의 건강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윤서 씨는 2년간 모은 돈과 학자금 대출로 마침내 대학 문을 두드렸습니다. 25살의 늦은 입학이었습니다. 상담심리학과. 공부는 힘들었습니다. 나이 어린 동기들 사이에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훈 씨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힘이 났으니까요. 2009년 졸업, 2010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 그 후 여러 상담센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윤서 씨는 상담 심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도훈 씨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 윤서 씨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도 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윤서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도훈 씨가 있었으니까요. 윤서 씨는 도훈 씨가 수술에 성공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 이후로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윤서 씨는 몇 번이나 서울대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도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도 해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그저 믿고 싶었습니다. 도훈 씨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창밖에 비가 점점 새졌습니다. 윤서 씨는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윤서 씨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검은 우산. 도훈 씨가 남긴 바로 그 우산이었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멀쩡했습니다. 윤서 씨는 상담센터를 나와 거리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검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의 서울은 2002년과 많이 달랐습니다. 건물도 높아졌고 거리도 깨끗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카페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윤서 씨가 알바하던 그 편의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2010년에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윤서 씨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도훈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다면 47살. 어떤 모습일까?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을까? 여전히 재즈를 좋아할까? 여전히 차가운 손일까? 아니면 윤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가 조금씩 그쳤습니다. 윤서 씨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도훈 씨, 저 꿈 이뤘어요. 상담사가 됐어요. 도훈 씨 말대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힘든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빗소리만 대답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 무섭지 않게 된 건 도훈 씨가 그날을 따뜻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도훈 씨를 만나서 저는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사랑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시간을 기억하는 거더라고요.
윤서 씨는 계속 걸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채 빗속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도훈 씨, 잘 살고 있겠죠?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길 바라요. 윤서 씨의 집, 서랍 깊은 곳에는 지금도 도훈 씨의 편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끔 꺼내 읽습니다. 그리고 울다가 웃습니다. 도훈 씨와 함께한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비가 오는 날이면 윤서 씨는 지금도 문득 생각합니다. 혹시 저 빗속 어딘가에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걷고 있을까? 그리고 혹시 그 남자도 자신을 떠올리고 있을까? 윤서 씨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도훈 씨가 남긴 우산 아래에서 윤서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비 오는 날 그 사람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윤서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윤서 씨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를. 22년이 지났지만 윤서 씨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비 안 오는 날에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그날까지.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부탁드립니다.